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강욱 박사님은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라는 책으로 최근에 책을 쓰셨지만 걷기에 대한 책으로 운동처방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운동에 대해서 한 여러 권의 책을 많이 내셨는데 특별히 걷기 운동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는지 걷기를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많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걷는 게 너무나 잘못돼 있대요. 이렇게 걷는데요. 맨날 이제 박스를 몇 박스씩을 이렇게 등에 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던 습관이 있어서 제가 허리가 좀 휘었습니다, 많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부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새끼들 먹여 살리고 주변에 돕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도 자세 교정이 많이 필요하고 요새 우리 하는 분들이 어싱하시고 막 걷기 운동에 굉장히 접지 운동 하시느라고 하우스에 지금 예, 이 흙도 아주 좋은 산흙도 퍼다 놓고 그러고 했는데 이왕 운동하는 거 제대로 잘된 걷기, 건강한 걷기로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또 이번 시간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강욱 박사님의 제대로 된 걷기 운동으로 우리 건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준비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자세가 바로 저희들 많은 분들이 이런 자세가 많습니다. 구부정하게 특별히 900동에서 여기 올라오실 때 경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시죠. 제가 걸어 올라올 때처럼. 예, 그래서 제가 보통 이 밑에서 걸어올 때 여러분들도 힘이 없으시니까 아이고 경사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러시면서 올라오시는데 요 걷기가 대표적으로 가장 건강을 해치는 자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잘못된 걷기, 특별히 8가지 자세, 걷는 자세가 몸을 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를 잘하면 몸이 상당히 가벼워지지만 걷기를 잘못하고 나시면 오히려 몸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물론 젖산 피부로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자세가 건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못 걷고 있는 증거가 나타난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신발들을 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에 바깥쪽 굽이 달아 있는지 안쪽 굽이 달아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잘못 걷고 있는 증거 신발 보면 알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나쁜 자세는 4가지이지만 잘못된 걷기는 사실은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자세에서 나쁜 자세에서 비롯된 걷기의 자세를 한번 보면 여기 4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주로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이렇게 보실 때 자세죠. 고개 굳어져서 서 있을 때도 이런 자세가 그래서 이 머리가 보면 무게의 중심보다 이렇게 앞쪽에 약간 위치한 거 보이시죠? 무게의 중심보다 앞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무실에 오래 있는 분들이 두통이 오기도 하고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이 견갑골 데가 되게 땡기고 이러시잖아요. 이래서 목이나 어깨, 팔 있는데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게 중심보다 이렇게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집중하면서 저도 컴퓨터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요 자세가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자세. 그래서 요 자세가 대표적으로 잘못된 자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고양이 자세예요. 고양이. 예, 고양이 자세가 보시니까 상당히 많이 굽었는데 사실은 이 자세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등의 요 위쪽 부위가 아주 지나치게 구부러져서 고양이처럼 등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자세. 요 자세가 이제 우리 어머님들에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는요, 폐를 압박하십니다. 그래서 폐 염증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폐암 환자분들 보시면 자세가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시더라고요. 하는 분들은 기운이 없으니까 거의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식사하실 때 보면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기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간에 담석이 자주 생긴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자세가 신장이나 간의 결석이나 담석을 유발하기도 쉽기 때문에 좋은 자세로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 것을 오늘 함께 다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의 위쪽 부위가 지나치게 구부러져서 고양이 자세가 있을 때는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산소가 답이라는 거 늘 공부하셨지만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따라서 대사 순환이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폐동맥에 산소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호흡이 짧아집니다. 고양이 자세는. 예, 그리고 목이나 어깨, 팔에 통증을 유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고양이 자세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미스 코리아처럼 약간 가슴이 조금 크신 분들, 약간 마릴린 monroe의 가슴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런 자세가 많아요. 이 약간 상체가 이렇게 돼서 이 엉덩이를 쑥 빼고 이렇게 걸을 때, 그때 이 허리 부위가 지나치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통이나 생리통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 그 한 2명이 이게 가슴이 좀 지나치게 커서 이런 것 때문에 생리 때만 되면 그냥 죽으려고 했던 아이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 자세가 이래서 약간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또 한번 깨달았고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자세가 바로 무릎이 지나치게 이렇게 뒤쪽으로 퍼져 있는 자세, 약간 배를 내민 것 그래요? 이 자세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요 자세는 척추 전만증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측만증이 아니라 전만증. 그래서 요 자세도 잘못된 거기에 대표적인 4번째 자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신발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을요, 요 자세대로 자꾸 따라하시면서 해보세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저도 계속 따라하면서 했거든요. 자, 여러분의 신발을 이제 나가시면서 뒷굽을 한번 살펴보세요. 만일 뒷굽의 바깥쪽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걷고 계시는 거고, 안쪽으로 발굽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어도 잘못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체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인의 다리 형태가 바로 이런 O자형입니다. 거의 보시면 그렇죠. 아유, 미스코리아들 보면 부러운데 쭉쭉 빵빵인데 우리 대표적인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벌어져서 O자 형태의 이 다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일본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O자형은 팔자 걸음이 일반적이에요. 팔자 걸음이. 자, 그 다음에 일본인들은 여기 보시면 역팔자형입니다. 이렇게 역팔자형으로 안짱걸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인의 대표적인 다리는 허벅지는 붙어 있는데 다리에 이렇게 종아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X자 다리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에게는 선천적으로 이 팔자 걸음이 많아서요, 뒷굽이 보시면 바깥쪽으로 많이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발굽을 보세요. 그리고 일본인은 앞굽의 안쪽이, 요 안짱다리는 이렇게 안쪽이 많이 달아 있고요, 앞굽에. 한국인의 팔자 걸음은 이렇게 뒷굽이 신발 뒤축의 바깥쪽이 많이 달아 있습니다. 아유, 네. 그 다음에 서양인들은 다리의 형태가 X자형이 많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X자형이 많아서 걸을 때 가벼운 팔자 걸음을 걷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합니다. 우리는 팔자 걸음하면 자세 교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서양인들의 다리 형태는 X자형이라 이 가벼운 팔자 걸음을 걷는 것이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걸음의 형태는요, 문화의 습관에서 많이 옵니다. 생활 습관에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국인들은 다 좌식 문화예요. 그죠? 그래서 중국 분들이 오면 이렇게 앉지를 못해요. 의자 이렇게. 서양식적인데, 그래서 아마 중국 분들이 여기서 일하실 때 많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이모님들은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앉아서 철퍼덕하고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러시아인들이나 중국 분들은 이렇게 좀 의자에 앉아서 드시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한국인이 이 팔자 걸음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식 문화, 그리고 안방 문화이고, 일본인들은 이게 무릎의 문화, 다다미방 문화죠. 그 다음에 서양인들은 의자 문화입니다. 그래서 걷기 형태를 보면 주로 종종종종 걷기도 하고, 어슬렁 어슬렁 이렇게 걷기도 하고, 흐느적 흐느적 이렇게 걷기도 하고, 팔자 걸음, 뭐 대표적으로 제 걸음이 팔자 걸음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저를 딱 보면 완전 머스마래요, 걸음걸이가. 그리고 안짱걸음, 일본인의 걸음, 그리고 비척걸음 등 사람들도 이제 다양한 각양각색 잘못된 걸음 형태가 참 많은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올바른 걷기로 우리 자세를 교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뭔가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데, 한마디로 발밑이 어두운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걸음을 하고 있대요. 제가 저녁에 샤워하려고 보면 제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어디서 다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발밑이 어두운 사람들, 잘못된 걸음을 하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눈을 감고 천천히 걸으면,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천천히 걸으면 저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걷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걷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반듯한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에서 올바른 장기가 건강해져요. 장기가 아까 보신 것처럼 고양이 자세는 폐를 압박해서 폐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폐를 계속 압박하면 신장이나 간에 담석이나 결석이 잘 생기고,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걷기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는 수없이 반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걸어갈 때 이제 오늘 A 코스, B 코스 장수 산책로를 걸어가실 때 한번 봐달라고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걷나, 팔자걸음으로 걷나, 안짱걸음으로 걷나, 아니면 여러분의 발굽을 테스트를 하셔서 내가 잘못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의식을 하면서 바른 걷기를 하도록 의식하면서 걷고, 또 잘 걷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무의식 속에서 눈을 감고 걸어보시면 내가 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잘못된 걷기가 유발하는 질환들을 보시면 이 두 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의 대표적인 이렇게 여기서부터 O자 형태의 다리는 주로 관절염이나 무릎 인대에 손상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그런 거 많으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 교정을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대표적인 다다미 문화인 일본인들은 안짱다리 걸음은 고관절염이나 관절염이 자주 온다고 하고요. 서구식 팔자다리 걸음은 요통이나 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시면 더 좋겠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신발들을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굽 상태로 이제 내 걸음걸이가 올바른지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팔자 걸음을 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 바깥쪽에 이 굽이 많이 달았다고 해요. 이렇게 바깥쪽 굽이 달아 있어요. 그다음에 안짱 걸음을 하는 일본인들은 되게 이렇게 안쪽으로, 말 그대로 안짱 걸음으로 안쪽에 많이 달아 있고, 척추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이 골반 좌우가 불균형해서 한쪽 굽만 달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잘못된 이 걷기 자세가 이제 나올 텐데요. 8가지 반드시 교정해야 될 잘못된 걷기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여러분들이 900동에서 올라오실 때의 자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윗몸을 숙인 자세로, 경사도가 있으니까 에이고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 자, 허리를 구부리고 윗몸을 숙인 자세로 걸으실 때는 윗몸과 허리, 다리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곧게 세우시랍니다. 그래서 다리로 걷는 게 아니라 허리로 걷는다고 생각, 완전 이거 미스코리아 걸음이야. 이렇게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요통 있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교정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저한테도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매일 무거운 거 그냥 10박스, 사과박스 이런 거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항상 내내 지쳐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하체가 밑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하체에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다리로 걷는 게 아니라 허리로 걷는다고 생각하면 허리를 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아주 올바른 자세가로 교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윗몸을 이렇게 뒤로 젖힌 자세로 걷는 분들은 너무 의식적으로 윗몸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자세가 발생하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몸을 살짝 5도 정도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이 자세를 고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게 우리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주로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지금 뭐 학교 아니라 비단 버스 타는데, 지하철 타는데도 보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이 스마트폰 때문에요, 이 벌들이 지금 생태계가 살아남지를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면역력이 약하신 환우분들은 스마트폰하고 너무 친해지지 않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맨날 유튜브 보시고 맨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 좀 보실 일 있으면 좀 멀리 띄워놓고 거치대를 좀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숙인 채 걷기 때문에 여기가 다 견갑골에 다 당겨요. 그래서 사실은 담석이 많이 생기는 자세잖아요, 이게. 우리 담석하고 신장 결석 배우셨죠? 그때 여기가 견갑골이 막 당기고 이런 거 대부분 신장이 결석이 많을 때도 이런 증세가 많이 온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허벅지에 이렇게 쥐가 오듯이 이런 것도 결석이 많을 때의 자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머리를 이렇게 숙인 채 걷게 되면 이 허리가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친구가 허리가 뒤로 이렇게 빠져 있죠. 예,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면, 그래서 이 윗몸도 앞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면서 과도한 앞 기울이기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밑을 볼 때도 시선을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의식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숙이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많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제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자세가 너무 나쁘다는 거를 요번에 이 걷기를 보면서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키도 빨리 쭈그러들어요. 그래갖고 뭐 대학교 1학년 때는 165였는데 지금 162밖에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죄다 다 자세가 잘못돼서 나중에 나이 들면 들수록 이 요통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관절염도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좋은 자세를 교정했으면 좋겠고요. 이 고양이 등 자세. 저희 집 되면 저희 여기 파고라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용하세요 다. 우리 고양이들이 많이 이용해요. 고양이들이 그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보면 등이 이렇게 톡 튀어나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고양이 등 자세로 이렇게 걷는 것이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허리에 요통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고양이 등은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나오고 위쪽 등이 이렇게 조금은 굽어진 자세.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새끼들 7명, 8명 키우느라고 그냥 떡지고 막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거의 고양이 등 자세예요. 그죠? 그래갖고 맨날 아이고 허리야 비만 오면 기상청이세요. 그죠? 요 고양이 등 자세가 사실 많이 교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턱도 앞으로 나와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과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걸으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제 많이 요통도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자주 합니다. 턱을 내밀고 하루 종일 너무 지치고 목요일 같은 날 전체 검사하고 나면 이렇게 하고 걸어와요. 턱을 내밀고 걸을 때 피로해서 탈진 상태가 되면 턱이 이렇게 에고 이럴 때 그러면 이렇게 턱이 나오기 쉽습니다. 에고 이렇게 하고 많이 걸어갔는데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턱을 당겨서 목을 세우고 걸으면 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짝다리 짝발인 경우에 긴 발이 착지할 때마다 턱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좌우 발의 보폭을 균등하게 맞출 수 있도록 자꾸 생각을 하면서 걸으면 상당히 교정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3가지 자세를 더 보면 늘 긴장하고 늘 경직된 채로 이렇게 있을 때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상태로 걷게 되면 그것도 역시 상당히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경직된 채 속도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자세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있으면 팔꿈치의 위치도 높아져요. 예, 그래서 팔꿈치를 이렇게 허리띠 높이에서 앞뒤로 이렇게 힘차게 흔들면 어깨가 올라간 자세가 교정되면서 속도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팔꿈치 각도도 이렇게 보시면 팔꿈치를 이렇게 높이 흔들면서 제가 어쩌다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면 티 내느라고요. 효과를 몇 배 보려고 막 이렇게 높이 흔들면서 걷습니다. 이것도 좋지 않대요. 아주 너무 에너지를 많이 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을 높이 흔들면서 걸을 때 보시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팔을 너무 높이 흔들면 에너지가 많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요 도표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은 정말 세련되게 걷죠. 아주 이렇게 세련되게. 자 보시면 앞으로 25도 여기까지가 아니고 어깨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25도 정도 뒤로 15도 정도 앞으로는 약간 25도 정도 뒤로는 15도 정도 자연스럽게 발과 호흡 리듬에 맞춰서 앞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운동 안 하다가 모처럼 하면 이렇게 막 무슨 꼬마 병정대처럼 이렇게 걷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으로 25도 뒤로 15도로 뒤로는 너무 많이 안 가게 살짝 이런 정도의 각도로 이렇게 발과 호흡 리듬에 맞춰서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그냥 이렇게 민자로 이렇게 붙이고 걷지 말으시고 앞에 25도 뒤에 15도 뒤로는 많이 안 가죠. 이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자꾸 의식하면서 걸으시는 게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팔을 과도하게 좌우로 흔들면서 걷는 거. 이렇게 하면 해로운 회전력이 발생돼서 이게 걸어가는데 추진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 손이 몸의 중심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과도하게 팔 흔드는 거를 교정하시면 상당히 이거 거의 비슷한 내용 같죠? 그래서 과도하게 팔을 그러니까 높이 흔들면서 걷는 것도 안 좋고 과도하게 좌우로 이렇게 막 흔들면서 걷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올바른 걷기 자세 8가지를 좀 공부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운동 효과를 2배 이상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